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사적인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저는 화장실이 두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화장실이 왜 두려울까요? 단순한 공간일 뿐인데, 하지만 저에게 화장실은 하루에도 수십 번 마주해야 하는 공포의 공간입니다. 낙상의 기억. 제 주변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화장실에서 넘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화장실에 갈 때마다 그분이 생각납니다. 미끄러운 바닥, 좁은 공간, 균형을 잃는 순간 그분은 그렇게 가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서 혼자 하루에 수십 번의 공포. 저는 하반신 마비가 있습니다. 방광과 장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하루에도 수십 번 가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하루에 6번 정도 가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 몇 배입니다. 매번 갈 때마다 두려움이 함께 갑니다. 넘어지면 어떡하지? 일어날 수 있을까? 아무도 없는데 쓰러지면? 이 질문들이 매번 따라옵니다. 준비하는 시간, 화장실에 가기 전 저는 준비합니다. 손으로 벽을 짚을 준비, 균형을 잡을 준비, 만약 넘어지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한 준비.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상이, 저에게는 작은 모험입니다. 15m의 세계. 저는 밖에서 15m 정도 걸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위험합니다. 균형을 잃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화장실은 그 15m 안에 있지만 가장 위험한 공간입니다. 왜일까요? 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좁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미끄러운 바닥의 공포. 물기 있는 바닥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위험합니다. 하지만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저에게는 치명적입니다. 한번 미끄러지면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손잡이가 있어도 손떨림 때문에 제대로 잡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두렵습니다. 취약함의 자각. 건강한 사람들은 화장실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가고 아무 생각 없이 나옵니다. 심지어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보기도 합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매번 준비합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이 취약함이 제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존재의 유한성. 우리는 모두 취약합니다. 건강해 보이는 사람도 언제 쓰러질지 모릅니다. 젊어 보이는 사람도 언제 아플지 모릅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늙습니다. 단지 그 취약함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는 그것이 조금 일찍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압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존재가 얼마나 유한한지. 프랙탈 관점에서 본 죽음. 프랙탈 우주론을 믿는다면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한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의 이동일 뿐입니다. 의식은 다른 형태로, 다른 차원에서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화장실에서의 낙상도 그저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한 차원을 떠나 다른 차원으로 가는 통로. 하지만 알고 있어도 두렵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머리로는 이해해도 몸은 두려워합니다. 두려움과 함께 사는 법. 저는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긍정 확언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안전하다 라고 주문처럼 외우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삽니다. 화장실에 갈 때마다 조심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사히 나오면 작은 감사를 느낍니다. 이번에도 괜찮았네. 이것이 제 일상입니다. 긍정의 함정. 자기개발 컨텐츠는 말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라. 긍정 에너지를 발산하라. 마음먹기에 달렸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미끄러운 바닥은 미끄럽습니다. 아무리 확언을 외쳐도 균형 감각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긍정은 현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구조만이 바뀝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우리는 많은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언제 넘어질지, 언제 아플지, 언제 떠날지 끌어당김의 법칙 신봉자들은 말합니다. 네가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것은 잔인한 말입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말입니다. 화장실을 두려워해서 누군가 넘어져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물리적 현실이 그랬을 뿐입니다. 구조의 중요성. 두려움을 줄이려면 구조가 필요합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 손잡이, 넓은 공간, 비상 호출 버튼. 마음가짐만으로는 안 됩니다. 물리적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긍정 에너지가 아니라 구체적 대책이 사람을 살립니다. 배달 음식을 기다리며. 저는 가끔이긴 하지만 배달 음식에 의존합니다. 생활비 문제가 있으니 매일 가능하진 않습니다. 직접 요리하기 어렵습니다. 손이 떨리고 오래 서 있기 힘듭니다. 칼질도 위험합니다. 뜨거운 냄비도 위험합니다. 이것도 취약함입니다. 하지만 배달 시스템이라는 구조가 제 취약함을 보완해 줍니다. 구조가 있으면 취약함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가짐이 아니라 시스템이 생존을 가능하게 합니다. 3개의 2로 먹는 식사. 저는 이가 3개밖에 없습니다. 음식을 씹기 어렵습니다. 발음도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음식을 선택합니다. 죽, 찌개, 부드러운 반찬. 이것도 적응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취약함을 인정하면 방법이 보입니다. 긍정 확언이 아니라 현실 직시가 답을 줍니다. 손떨림과 타이핑. 제 손은 떨립니다. 타이핑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음성 인식을 사용합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류도 많습니다. 하지만 고통보다는 낫습니다. 이것도 구조입니다. 기술이라는 구조가 제 한계를 보완합니다. 취약함이 가르쳐준 것, 화장실이 두렵다는 것, 이것이 제게 가르쳐준 건 인간의 유한성입니다. 우리는 강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살아가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취약함을 인정하고 구조를 만들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의존의 재해석. 독립은 미덕이라고 합니다. 남에게 기대지 마라. 스스로 해결하라. 하지만 완전한 독립은 환상입니다. 우리는 모두 의존하며 삽니다. 배달 음식, 음성 인식 프로그램, 미끄럼 방지 매트, 손잡이, 이 모든 것이 의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 두려움을 없애려고만 하시나요? 아니면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계신가요? 취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약한 것일까요? 아니면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에 의존하고 계신가요? 그 의존을 부끄러워하시나요? 아니면 감사하시나요? 존재의 진실. 우리는 모두 취약합니다. 건강한 몸도 언젠가 쇠약해집니다. 젊은 시절도 지나갑니다. 능력도 점점 떨어집니다. 이것이 존재의 진실입니다. 프랙탈 관점에서 보면 이 취약함도 하나의 과정입니다. 한 차원에서의 경험, 다음 차원으로 가기 위한 배움. 취약함은 실패가 아닙니다. 존재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마치며 저는 여전히 화장실이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긍정 확언을 해도 명상을 해도 두려움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함께 살아갑니다. 매일 수십 번 작은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무사히 나올 때마다 작은 감사를 느낍니다. 이번에도 괜찮았네. 이것이 제 일상입니다. 취약함과 함께 사는 삶.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한 삶. 여러분도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약함이 아니라
용기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조를 만드십시오. 마음가짐이 아니라 물리적 대책을, 긍정 에너지가 아니라 구체적 시스템을, 그것이 우리를 살립니다.